안녕하세요. 지금부터 3번 과제에 대한 팀 청심 인터내셔널 어카데미 A의 해설 동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연극은 가정폭력과 살인의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 주인공 오미의 현실 세계에서 시작합니다. 오미의 할머니가 가져온 콩은 저녁에 무럭무럭 자라 그녀가 살고 있는 현실 세상과 동화 속 세상을 연결하게 되는데, 이때 콩이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는 바로 에어로켓으로 콩을 연출한 초록색 페트병을 힘껏 밟으면 발사됩니다. 저희는 에어로켓의 꼭지 부분을 초록색 펠트지로 감싸 콩나무 줄기가 자라나는 효과를 연출하였습니다. 동화책 세상에 다다를 수 있게끔 하는 할머니의 콩줄기라는 매개는 주인공의 정서적 지지자였던 할머니의 위안이 축적되어 비로소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동화책 세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오미가 도착한 동화책 세상에는 그녀를 다양한 이야기로 안내해주는 인물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바로 진저브레드맨입니다. 헨젤과 그레텔 원작에서는 배경에 불과했던 쿠키가 본 연극에서는 주인공의 편견을 깨는 일련의 과정을 주도하고 감정적 지지자 역할을 수행하며 동화 속 세계를 안내합니다. 자신을 구해준 주인공에 대한 보답으로 동화 속 세계를 여행시켜주며 편견을 깨는 진저의 역할 자체가 주인공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돕습니다. 오미는 진저와 함께 두 가지 고전 동화 이야기를 거치며 인생 교훈을 배워갑니다. 먼저 오미는 첫 번째 동화인 헨젤과 그레텔에서 어린 남매가 마녀의 과자집을 허락 없이 뜯어먹는 장면을 보고 이를 마녀에게 알려주게 되는 과정에서 그녀의 숨겨진 사연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 동화인 삼형제와 황금사과에서는 황금사과를 중심으로 막내 동생과 한라의 시선이 각각 담긴 두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저희 팀이 선택한 두 가지 고전 동화들에 등장한 인물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헨젤과 그레텔 동화의 마녀입니다. 마녀는 원작 동화에선 아이들을 잡아먹는 악독한 인물로 묘사되지만 사실 그녀는 자신의 집과 재산을 헨젤과 그레텔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명확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동화 속에서 마녀가 한 모든 짓을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 남매가 배고프다는 이유로 과자집을 몰래 뜯어먹고 보석 및 재산을 훔쳐간 점을 감안하였을 때 마녀의 악한 행동에는 그녀만의 이유와 사연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다 알지 못한 채 마녀를 절대적인 악의 이미지로 고정시키면 안 된다는 교훈 역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삼형제와 황금사과의 용 한라입니다. 한라는 마녀와 마찬가지로 선과 악이 나뉜다는 주인공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바꾼 인물입니다. 원작에서 한라는 사람을 공격하고 형제의 가보인 황금사과를 훔치는 이기적이고 악한 인물로 나오며 주인공인 오미 역시 처음엔 한라를 악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라는 인간을 사육하지 않기 위해 황금사과를 먹는 것이었으며 황금사과 나무 역시 본래 한라의 소유였습니다. 주인공은 형제가 황금사과 나무를 제멋대로 차지한 사실에 대한 하소연을 듣고 한라가 단순한 악당이 아닌 복잡한 서사와 내면을 가진 입체적인 인물임을 알게 됩니다. 두 가지 동화에서는 베이킹소다를 사용한 예술적 창작품이 등장하는데요. 저희 팀은 이 두 물건을 헨젤과 그레텔 속 마녀의 과자집에 붙어있던 젤리, 삼형제와 황금사과 속 황금사과로 설정하였습니다. 연극에서 과자집을 몰래 뜯어먹다가 겉에 붙어있는 젤리 몇 개를 훔쳐가려 욕심을 부리던 헨젤은 결국 젤리를 물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알칼리성인 베이킹소다와 산성인 구연산을 섞어 제작한 입욕제가 물과 만나게 되면 탄산가스 기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헨젤은 이 현상을 목격하고 겁에 질려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황금사과에서는 노란 풍선에 베이킹소다를 넣어 식초를 담은 페트병에 연결함으로써 두 물질이 만났을 때 탄산가스가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화학 반응에 의해 기체가 발생하며 노란 풍선을 부풀렸고 이를 통해 마치 황금사과가 자라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화책 세상을 모두 여행한 주인공 오미가 얻게 되는 인생 교훈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세와 근대에 걸쳐 우리 사회는 이분법적 흑백 논리에 의해 지배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신, 도덕, 이성과 같은 확고한 기준을 세워 다양한 대상을 선과 악, 옳고 그름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분류합니다. 저희 조의 고전 예술 공연에서 등장하는 주인공 오미 역시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 괴로워하다가 동화책 세상에서 교훈을 얻고 스스로를 용서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악인으로 치부되었던 헨젤과 그레텔 속 마녀, 그리고 황금사과 속 한라의 이야기를 재조명하여 절대적 선과 악은 없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주인공 오미 역시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던 아버지를 실수로 밀쳐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신의 아픈 과거에 대해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 발전할 것이라는 다짐을 연극 전반에 걸쳐 연출합니다. 저희 팀은 연극이 진행될수록 배경과 소품의 색의 변화를 주어 주인공 오미의 성장 과정을 표현하였습니다. 가정폭력과 아버지의 죽음으로 죄책감에 사로잡혀 절망스러운 나날을 살아가고 있는 오미의 현실 세계는 흙과 백으로만 이루어진 무채색의 세상이며 그림자쇼 역시 하얀색 빛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동화 속 세상은 초록빛으로 가득한 울창한 숲속으로 주인공의 의상, 인물, 소품들까지 모두 고유의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한 후 현실 세계로 돌아온 주인공의 분홍색 의상과 하늘색으로 변한 곰인형, 그리고 노란색과 푸른빛의 그림자쇼를 보며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주인공의 세상이 점점 자신만의 색을 찾아가며 앞으로의 미래 역시 밝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결말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 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인공의 의상입니다. 주인공인 오미는 현실 세계에서는 흑백의 신문지 의상을 입지만 이후 동화나라의 마법으로 부드러운 흰색과 자홍색을 선보이는 드레스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해 스티로폼 및 종이 랩핑으로 만든 안쪽 드레스 위에 신문지 드레스를 겹쳐서 변신 옷을 숨겼습니다. 옷의 접착 부분에는 벨크로를 이용하여 빠른 탈부착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어깨 스트랩을 풀면 안쪽에 숨겨진 의상이 화려하게 펼쳐지는 모습으로 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 한라의 의상입니다. 용의 거대하고 복잡한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사람이 지탱할 수 있는 의상을 제작하기 위해 박스를 잘라 단단한 하드보드를 사용했습니다. 기본적인 용의 뼈대를 만들고 사이사이에 하드보드 조각을 끼워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었으며 용의 위엄과 화려함을 나타내기 위해 금색 스프레이로 한라의 풀과 척추 부분을 칠해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또한 용의 눈으로 빛나는 재질의 빨간색 색종이를 사용해 악하고 위험 있는 분위기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이상 해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